안녕하세요. 주필승 투자연구소 소장 주필승입니다. 전일 알테오젠의 그 공시가 나오면서 거래소 이전이 늦어지는 것이 아니냐, 이런 것들이 부각되면서 오늘 4%가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시장의 수급도 외국인들이 양시장 모두 매도를 하면서 좀 약세를 보였고, 이틀 연속 외국인 매수가 유입되던 코스닥 시장도 매도로 전환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문제는 어제 개인들이 모이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개인들이 모였더니 회사에서 상당히 빠른 시일에 그런 공지가 나왔습니다. 여러 가지 내용이 있었지만 그 내용 중에서 2026년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여기 2026년부터 본격화돼서 머크의 SC와 관련해서 성장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은 여기 올해 4분기라는 단어가 나와요. 4분기부터 가시화돼서 2026년에는 꾸준하게 영업이익이 나올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초 저희가 예상할 때는 10월 정도에 이사회를 거쳐서 그 다음에 6개월 정도 걸리니 내년 한 4월, 내년 한 4월 정도에 입상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계획을 잡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개인들이 지분을 6%를 모아가지고 임시주총을 열 수 있다라고 하니까 회사 측에서 빠르게 이런 공지가 나온 겁니다. 2026년이라는 단어, 요것 때문에 올해는 글렀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잘 보면 어차피 그 키트루다가 9월 23일 날 만약에 품목화가 난다라고 하면 여기서 마일스톤이 들어오잖아요. 실질적으로 돈이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4분기 영업이익이 상당히 좋아질 거고, 그 다음부터 꾸준하게 회사의 영업이익이 늘어날 건데, 이때 이렇게 할 거냐, 아니면 또 힌트를 또 줬습니다. 코스피 이전에 대한 최대한 이른 시간 내에 추진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만약에 요게 2026년에 숫자 찍히는 거 다 확인하고 그 다음에 진행한다라고 하면, 이렇게 최대한 이른 시간에 추진하겠다라는 얘기는 아마 나오지 않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이는데, 그리고 막판에 뭐 추 일정이라든가 진행 사항을 공시나 IR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다. 그래서 단순히 2026년부터 시작해서 거래소 이전을 하겠다라는 의미도 물론 있지만, 10월부터 진행해도 내년 4월에 들어와요. 보통 특례로 들어가면 좀 뭐 한 달 보름 만에 또 단다고 하는데, 그런 경우는 거의 없고, 그때 포스코 피초엠이 한번 그랬을 겁니다. 거의 없어요. 다 6개월 걸립니다. 그렇게 된다라고 가정을 하면 10월 달에 얘기를 해도 준비하면 4월 달이나 상장 이전되거든요. 그래서 시장에서 얘기하는 만큼 2026년이나 돼야 거래소 이전에 대한 논의를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10월 달에도 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9월 23일에 실제로 승인이 나서 돈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이 이후로는 꾸준히 들어오는 거를 너무나도 알테오젠이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승인을 기점으로 해서 빠르면 10월에 다시 한번 공론화 시킬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무조건 26년에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대주주 형인우 대표도 계속해서 언급을 할 거고, 지금 참고 있는 거는 확실하게 9월 23일에 키트루다 SC가 스푼머커가 나는지 요거를 확인하고 그 다음부터는 다시 푸시를 가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이때 스푼머커가 나면 당연히 마일스톤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대규모 자금이 들어와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판매 로열티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꾸준하게. 그러니까 재무 구조가 당연히 좋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알고 있고, 이것도 제2 대주주도 알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9월 23일에 품목허가 여부에 따라서 이 일정이 좀 더 빨라질 수 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2026년이 아니라 당연히 10월 달에 해도 2026년 4월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진행한다라는 공시, 이런 공시가 빠르면 뭐 10월 달, 늦어도 11월 달 정도는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단어를 쓴 거예요. 주주님들이 기대하고 있는 이전 상장 시기와 다소 이견이 있다.
뭐 이견이 있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일단 뭐 돈 들어오는 거 확인하고 그 다음부터 해도 늦지 않다라는 그런 표현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나서 주주 우선의 정책이 계속해서 지금 효과를 내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굳이 내년부터 계획 잡아가지고 내년 하반기나 들어오는 이런 대참사가 나오지는 않을 거라는 겁니다. 지금의 오늘 외국인하고 기관의 그리고 또 공매도는 옳다구나, 잘 됐다. 거래소 이전이 바로 안 됐구나. 그래서 뭐 이렇게 심리적인 압박을 누른 거지. 이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9월 23일 이 품목허가가 아주 중요하고요. 요게 통과가 됐다라고 하면 10월 이사회에서도 충분히 거래소 이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돈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뭐 코스피 이전을 공식적으로, 그동안은 내부적으로만 얘기했었는데 공식적으로 이렇게 검토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최대한 이른 시간에 코스피 이전을 추진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타이틀은 이거잖아요. 2020년 성과 가시화 후에 추진하겠다. 주주들이 가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지금은 상법 개정안이 됐어요. 23일 이후에 마일스톤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뻔히 들어올 줄 알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대주주부터 바로 얘기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2026년에 시작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 계속해서 개인들이, 사실 뭐 개인들이 이렇게 뭉치는 것 자체가 사실 회사에서는 그렇게 썩 달가워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수급도 말씀드리잖아요. 개인들이 매수하고 외국인 기관들이 매도하는 이런 시장에서는 올라가기가 힘들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개인이 매도하고 외국인 기관이 매수하는 이런 수급이 나와야 시장의 주식이 올라갈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급이 좀 바뀌어서 올라갈 참 됐는데, 갑자기 차라리 공시를 안 했으면 좋겠는데 괜히 공시를 뭐 해가지고 주가를 떨어뜨리는 결과를 내가지고 주주들의 불만이 정말 커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23일 이후에 마일스톤 들어오고 있는데, 이후에 뭐 내년에 하겠다 그러면은 또 지금보다 아마 집중이 더 될 겁니다. 우리나라 개인들 성격 알잖아요. 그죠? 근데 그때는 개인들보다 이대주주가 먼저 나서가지고 할 것 같아요.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9월 23일 승인을 보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전망하고 있고요. 자, 9월달 금리 인하 확률이 또 왔다 갔다 하는데 지금 다시 89%까지 올라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87 갔다가 85 갔다가 다시 89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서 별다른 문제가 없으면 이번 달, 다음 달에 금리 인하를 거의 할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되고 있고, 그렇다면은 역시 제약바이오 섹터들의 강세가 나타날 수 있을 걸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월이 바뀌면 또 변화가 나타나거든요. 며칠 안 남았습니다. 벌써 뭐 목금 이제 지나면 9월달인데 본격적인 금리 인하 시즌으로 돌입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알테오젠의 지금 공매도, 기관의 또 매도, 이런 것들이 지금 오늘 영향을 줬는데, 이렇다고 해서 추세를 바꾸거나 이러지는 못할 겁니다. 아시겠죠? 오늘도 역시 외국인 기관, 특히 사모펀드 애들이 많이 때렸는데, 사모펀드 애들이 오늘 많이 산 게 바로 조선주예요. 조선주로 많이 갔습니다. 그래서 알테오젠을 차익 실현하고 조선주로 좀 갔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외국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외국인들도 주식을 좀 많이 팔아가지고 어디로 갔냐면 오늘 조선주로 갔습니다. 조선주로 오늘 돈이 빡 몰리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거기니까 이제 이런 약한 틈을 타서 오늘 공매도가 또 늘어나는 모습이 보이죠. 평균 단가 보시면 43만 원에서 44만 원, 이때가 제일 많아요. 이때 보시면. 그죠? 최근에 많이 매도가 나왔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들의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달이면 뭐 결론이 날 거고, 그럼 마일스톤 들어오고 품목허가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물론 뭐 실장이 다 알고 있으니까 세론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항상 그래요. 다 알고 있으면 세론이 나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원년, 돈이 들어오는 원년이기 때문에 뭐 세론이 나와서 올랐다가 밀릴 수는 있겠지만, 이게 이렇게 추세를 무너뜨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런 조정할 수 있지만 어차피 영업이익이 늘어나는 시즌이 본격적으로 내년 올해 4분기부터 내년 이제 1월 1분기 분기 숫자 나올 때마다 올라가기 때문에 지금 이 조정은 세론이 나온다 하더라도 큰 의미는 없습니다.
아시겠죠? 지금은 예, 오늘 조선주로 자금 쏠림 그리고 공매도 세력의 매도, 개인 투자가들의 좀 투자 심리 악화 이런 것들이 오늘 한꺼번에 반영이 되면서 조금 어렵지 않았나 예, 이렇게 해석이 되고요. 과거의 셀트리온도 예, 비슷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때 셀트리온 아마 매매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공매도가 엄청났습니다. 예, 엄청나요. 엄청난 정도가 아니라 외국인들이 그냥 찌라시까지 쏟으면서 분식회계 얘기 엄청 나왔을 겁니다. 분식회계. 예, 시장에서 분식회계 나오면 어떻게 되면 이렇게 빠지잖아요. 급락 나오잖아요. 급락 정도가 아니라 이 정도까지 빠졌습니다. 예. 그런데 결국에는 다 이겨내고 여기서부터 약 3배 정도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바이오 시밀러 램시마가 나오면서 엄청난 급등을 했고 또 거래소 이전을 했어요. 그러면서 크게 올라갔던 셀트리온의 영향이 알테오젠에서도 나타날 수 있을지, 그러니까 지금의 공매도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결국엔 숫자가 찍히고 그 기대가 현실이 되는 이런 시점에서 주가가 빠진다 이러면 제 느낌은 거의 그런 경우가 없어요. 요즘 아시다시피 또 내일 어떤 게 올라갈지 몰라요. 하루하루가 다릅니다. 바이오 갔다가 2차 전지 갔다가 또 조선주 갔다가 뭐 바뀌잖아요. 그죠? 뭐 엔터테인먼트 갔다가 이런 시장이기 때문에 주도주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섹터가 지금 딱히 없거든요. 조방원 하는데 오늘 또 조선이 또 올라가서 어떻게 될지는 좀 더 봐야 되겠지만 곧 금리 인하 사이클이 시작된다라는 거 이런 거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조선주는 제가 여기 영상에서 말씀드렸어요. 1개월 전부터 제가 여기에 하나오션, HD중공업, 현대중공업, HD중공업도 한 60%에서 거의 70% 올랐죠? 단기적으로. 하나오션도 소통방에서 매매해서 20에서 25% 수익 내고 뭘로 갈아탔냐면 현대중공업으로 갈아탔어요. 현대중공업 오늘 또 합병 얘기 나와가지고 또 급등 나왔는데 조선업은 제가 역대 많이 말씀을 드렸고 그 이후로 말씀 안 드리는데 소통방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익을 계속 가져가고 있고요. 여기에 오늘 많은 재료가 나왔죠. 60조 잠수함 기회 잡았다. 이번에 이제 독일하고 이제 싸워가지고 현대하고 한화 둘이 붙어서 이제 내년에 결정이 날 건데 이것도 뭐 상당히 이제 큰 그런 얘기도 있고 또 현대중공업하고 미포조성이 장중에 합병설이 있었는데 끝나고 공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마스가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수주하겠다라는 그런 역량이 나오고 있습니다. 상당히 호재로 작용할 거예요. 잠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여기 대우조선 옛날 한국조선해양이 그전에 뭐 베트남이라든가 필리핀 이렇게 갖고 있었던 거를 중간에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합병을 하면 현대중공업이 싱가포르 법인을 새로 신설해가지고 40% 지분 가져가고 6대 4로 날아간 다음에 이렇게 그동안 필리핀, 베트남 이거를 또 지배하고 거기에 여기 추가 해외 투자가 있잖아요. 그렇죠? 요게 이제 여기 마스가 하고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많은 이제 조선 관련된 그런 자회사들을 거느릴 거예요. 요게 이제 어디로 이어지냐면 싱가포르 법인을 통해서 결국에 현대중공업으로 간다라는 겁니다. 기존에는 조선해양 혼자 다 먹었던 게 이렇게 현대중공업 쪽으로 날아간다는 얘기예요. 보시다시피 현대조선해양이 다 관리해가지고 갔던 게 이렇게 합병을 해가지고 이쪽으로 올라가는 거니까 현대중공업이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거를 제가 알고 현대중공업을 산 건 아닌데 하나오션은 아시겠지만 하나은행 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언제든지 올라가면 또 추가적인 매각이 나올 수밖에 없고 그게 이제 빠르면은 이제 하여튼 4분기 그때 좀 나올 겁니다. 이게 왜냐면 하나은행 내부적으로 방침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제가 현대중공업으로 바꿔놓고 수익 실현하고 바꿔놓은 겁니다. 그리고 현대중공업이 우리나라 대장이잖아요. 그죠? 근데 합병까지 나왔기 때문에 수혜는 현대중공업이 가져갈 수 있다. 이렇게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여기 보면 해외 투자 부분이 좀 나와 있는데 이거 잠깐 보여드릴까요? 잠깐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합병하고 나서 이렇게 1조 원, 뭐 7조 원, 35년까지 매출 목표가 10조 원까지 늘어나면서 이렇게 뭐 아프리카, 뭐 중남미, 북미, 유럽, 동남아시아까지 세계적인 그런 방산 또는 또 조선 업종으로 하겠다라는 얘기고 이렇게 많은 국가를 통해서 하겠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싱가포르 법인을 만들어서 지배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자, K방산 대표 주자로 가고 시너지를 통해서 해외 야드를 확보하겠다라는 추진. 그러니까 엄청난 미래가 있어요. 자, 35년에 매출을 37조까지 올리겠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눈에 띌 게 뭐냐면 방산 부분이에요. 방산 부분이 엄청나게 늘어나는 걸 아실 수 있고요. 또 엔진 부분도 있습니다. 엔진이 마진이 많이 남아요. 근데 엔진 부분이 그 현대중공업에는 또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수혜를 또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급속하게 성장하는 그런 기업이 될 겁니다. 아시겠죠? 우리나라 조선업이 생각보다 보통 이제 한 3년에서 5년 요거 사이클이었거든요. 지금 사이클은 제 생각에는 최소한 20년 사이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조선업종이 생각보다 오래 갈 겁니다. 늘리면 올라가고 할 거니까 잘 보시면 좋은 결과 있을 겁니다. 자, 9월 달이 오고 있어요. 9월 달에는 자, 2차 상법 개정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이때 자사주에 대한 거 뭐 1년 동안 팔 거냐, 6개월 안에 팔 거냐, 요거 결정합니다. 그래서 요거 관련주들이 좀 움직일 거예요. 9월 달에는 자사주 갖고 있는 기업들 아시죠? 증권주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이런 기업들이 지금 올랐다가 조정받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좀 주목해 보시면 또 단기적으로 또 수익을 낼 수 있으니까. 자, 강제 소각 규정이냐, 공개 매수 유력하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아무튼 자사주 폭탄 요거 다시 한번 나올 거예요. 그래서 9월달 얼마 안 남았으니까 여러분들이 꼭 주목해 보셔야 하는 그런 어떤 이슈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테오젠이 가만히 내비뒀으면 차 올라가는 건데 갑자기 얘기해가지고 좀 주가가 더 떨어지는, 그냥 기대감으로 10월 달에 한다고 내비뒀으면은 그냥 더 좋았을 텐데 괜히 긁어부스러움이라고 만들어가지고 오늘 괜히 좀 빠져서 참 열받는데요. 그렇다고 뭐 회사가 갖고 있는 뭐 계획이라든가 실적 부분이라든가 마일스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훼손된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단지 수급적인 영향, 공매도 영향 이런 것 때문에 움직인 거고요. 요즘엔 돈이 없어요. 한쪽을 팔고 한쪽을 갔다가 또 이거 팔고 이렇게 가고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하거든요. 오늘은 누가 봐도 조선업종을 사기 위해서 때려가지고 간 거고, 또 금리 인하 뭐 뉴욕에서 또 얘기하면은 다시 또 바이오로 갈 거고 이럴 겁니다. 그러니까 하루하루 변동성에 여러분들이 너무 그렇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겁니다. 어차피 금리는 인하할 거고 수혜는 제약바이오 섹터가 나타날 거고 4, 4분기에는 알테오젠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많은 제약 업종들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데 곧 의미 있는 성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필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